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직원이 자주 쓰는 말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말을 잘한다, 못한다와 사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그야말로 잘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고요. 결국에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효율을 내고, 그럼 결국 일의 성과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코스를 밟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싶어. 회사에서나 어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과연 말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이 붙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한테 이제 자기의 어떤 제안서를 이제 설명하는 자리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알기 쉽게 저 사람이 들으면서 머릿속에 막 그 상황이 그려지게끔 쉽게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야? 도대체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리 전문 용어를 많이 집어넣고 그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쪽으로 이제 인정받고 알아주는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경우에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남한테 했을 때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잘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상대가 좋아하게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는 순서는 상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내용이 잘 전달된다는 거죠.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설명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먼저 하거나 이렇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그 얘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순서가 상대 중심이 돼야지 그 상대가 말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내 이야기를 빨리 이제 스폰지처럼 이제 확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매장을 이제 오픈했어요. 이제 강남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장이 강남점 상황이 어때? 이제 어제 오픈했어요. 어제 상황, 근데 그 팀장은 어제 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대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대리 이리 와봐. 그래서 강남점 상황은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팀장이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팀장은 어떤 것부터 알기를 원할까요? 바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잖아요. 매장을 오픈을 해놨는데 손님이 얼마나 왔어? 사고는 안 났어? 매장에 그래서 매출은 좋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매출 이야기는 안 하고 손님이 너무 많아 사고가 날 뻔했다는 걸 겨우 막았다는 둥, 상품이 솔드아웃 돼갖고 진땀 났었는데 옆 매장에서 공수해 왔다는 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정말 어제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면 그 팀장이 좋아할까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는 자 이제 분명히 팀장이 어떤 걸 원할까 생각을 해봐서 매출은 계획 대비 100% 달성했습니다. 아니면 100% 이상 한 150%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좋아하겠죠. 그랬구나, 다행이네. 그리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뭘까요? 중요할 만한 얘기. 어제 이제 사장이 왔다 갔다고 치자고요. 어저께 폐점 시간쯤 대표께서 오셔서 매장을 둘러보셨는데 매출을 말씀드렸고 이런 거 지시해서 보완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대표가 매장을 둘러봤다는 것도 팀장의 관심사항이겠죠. 윗사람이니까. 오너가 왔다 갔다는데. 그런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지금 나의 보스는 원할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자기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이제 자잘구레한 컴플레인 건도 보고 드릴까요? 아니면 굉장히 인원이 직원들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라든지 그 차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 이후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말하는 순서를 이제 특히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상대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듣기 싫은 강연 있죠.
보통 대표적인 거 왜 학교 때 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아무도 안 듣잖아요. 누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겠어요. 막 땡볕에 막 저희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쫙 서가지고 정말 막 그렇게 끝도 한도 없이 길어지는 그런 교장 선생님 말씀을 아무도 안 듣는데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듣지도 않는 거 뭐 있을까요? 결혼식장 가서 주례사 안 듣죠. 보통 하객들이 막 뭐 다른 데 가 있거나 뭐 떠들거나 뭐 어쨌든 주례사 빨리 끝나라 그러고 막 핸드폰 보거나 이러지 주례사를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경우 그런 거의 경우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어떤 무슨 지역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VIP 오셔갖고 뭐 누구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아무도 안 듣죠. 근데 이런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대중의 어떤 그런 이해,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말을 잘한다. 그 사람이 교장님 선생님이 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라든지 저 주례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말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내가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거고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해했나? 라는 거를 중간에 질문과 함께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해 못한 것 같으면 부연 설명하고 지루한 것 같으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계속 끝까지 내 이야기에 집중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이해했는지 체크를 잘 할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습 능력이 지금 떨어져 가는 게 대단히 사회 문제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 정말 걱정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이해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쉽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가 관심 있는 대로 순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두세 명 모여갖고 이제 거래처 사람들하고 미팅을 한다고 치자고요. 우리 회사가 창립 10주년 됐는데 그 행사를 어떤 그런 이벤트 회사에 이제 맡기는 그런 일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꼭 집중해야 될 거,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제 수상자들, 기념식에서 어떤 그런 수상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셜한 어떤 그런 이제 집중될 수 있게끔, 더 축하할 수 있게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수상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메모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기념 어떤 수상자들 창립 기념에 그런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페셜한 무대를 만들거나 이랬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면 이 회사는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거래처한테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상대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각인할 수 있겠죠.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질문법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대해서 당신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라는 거를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걱정하는 거는 수상하지 않는 직원들이 들러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여기는 굉장히 그 수상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상대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설명을 하고 자 우리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요 이런 행사를 하고 여기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알아들었는지 말든지 하나도 나중에 체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감을 했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알아들었나 이해를 했나 라는 거를 내가 체크해 주는 거 중간중간 확인해 주는 거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이 뭐야?
라는 얘기를 혹시 직장 상사한테 듣는 분이 계셨다면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된 건가?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번엔 집에서 한번 보자고요. 부모님 칠순이신데 그럼 평소보다 좀 스페셜한 어떤 그런 이제 생일 파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남편한테, 이번에 그 칠순 어떻게 하지?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상황이 애매하고, 선물은 뭘 하지? 돈으로 해야 되나? 막내 보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밥은 다 같이 먹는 거, 이거 그 인원 제한에 걸릴 텐데, 그럼 어떻게 뭐 1, 2부, 3그룹으로 나눠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막 얘기하면 남편 귀에 그게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평소 비용보다 형제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서 이번에는 좀 큰 파티로 가자. 돈을 모으자. 그리고 선물을 큰 거 하자. 그리고 밥은 같이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따로 먹을지 제안해 보자. 내가 원하는 걸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선물은, 식당은 최소한 뭐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데서, 칠순이니까. 그리고 나눠서니까 몇 명씩, 그럼 뭐 큰 집, 작은 집, 뭐 고모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돈은 그럼 최소한 뭐 평소에 걷었던 거에 한 2배, 3배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주면 남편의 주의를 끌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정기 워크숍 관련돼서 이제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날인데 이번 워크숍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라서 조심스러워서 뭐 어디 가기도 뭐하고 예산도 반으로 줄었는데 어디 가기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또 직원들은 원래 하던 거라서 기대하는 직원도 있고 그럼 이제 팀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보고하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보고하는 버릇이 붙어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상사한테 뭔가 그냥 의견을 물어볼 때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고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으니 사내에서 간단하게 대신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팀장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든지 이라는 이거고 이하는 이거고 장단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정리를 해서 물어보는 편이 훨씬 더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원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의 귀를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의 이야기를 애써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 이해되는 얘기, 들어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만 쉽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서 노력하지 않고도 이해되지 않으면 저 사람 횡설수설해, 말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명심하셨다가 적용해 보시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